안녕하십니까, K맨입니다. 오늘 알아볼 차는 포드에서 새롭게 발표한 포드 브론코 랩터에 대한 차입니다. 일단 브론코 랩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현재 브론코 생산지인 미국에서도 브론코를 주문한 사람의 차가 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뿐더러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주문 예약은 받고 있지만 현재 정식 브론코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런 와중에도 그 브론코보다 더 상위 레벨인 브론코 랩터 출시를 발표함으로써 브론코를 기다리는 사람한테 조금은 좀 짜증나게 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브론코를 이미 받았던 사람 중에 브론코 나오는 시점이 길어지다 보니까 더 기다리는 게 싫어서 일단 처음 예약한 부분을 받았다가 후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분들은 기존의 브론코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현재 브론코가 있지만 브론코 랩터에 대한 감흥이 아직은 없어서 좀 둔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랩터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던 기존 브론코 오너들은 분명히 짜증이 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래도 짜증내지 마시고 브론코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포드에서 발표했으니까요, 여러분하고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고 추후에 한국에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직은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미국에서도, 물론 제가 있는 곳은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3월달부터 주문을 받기 시작할 거고요. 차는 여름부터 나온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차를 일단 내놓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있는 캐나다에서도 주문 시점이 미국이랑 똑같을 건지 아니면 좀 더 늦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브론코 랩터, 기존 포드 F150에 있는 랩터랑 느낌이 비슷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랩터로 붙여서 드레스업 한 건지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죠. 그럼 일단 좀 편하게 보는 느낌으로 외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딱 보면 기존의 F150 랩터처럼 그 라디에이터 그릴에 그 황색 등 3개가 딱 들어가 있고, 그죠? 범퍼 쪽에, 물론 이제 범퍼 모양 기존의 브론코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거기에 스키드 플레이트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요. 그리고 지금 이 브론코 랩터에 들어간 범퍼는 풀 메탈 범퍼잖아요. 근데 기존 브론코에도 이 범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범퍼를 선택하게 되면 안개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랩터에는 안개등이 리지드 제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더 플레어 보기 전에 보닛을 한번 볼까요? 그냥 편하게 본네트라고 할게요. 위에 보면은 랩터만이 갖고 있는 표식이 있죠. 이게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는 포드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게 뚫려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뚫려 있다면 적어도 엔진룸 안에 있는 더운 공기를 내뿜는 그런 기능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 눈에 딱 띄는 게 팬더 플레어죠. 팬더 플레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기존의 브론코도 사스쿼치 패키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팬더 플레어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확연하게 큰 팬더 플레어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 팬더 플레어는 기존의 브론코 팬더 플레어와 같이 탈부착이 아주 용이하게, 약간 돌아가는 후크 시스템만 돌려놓고 잡아당기면 기존에도 팬더 플레어가 떼어졌거든요. 근데 랩터에 들어간 팬더 플레어도 그거 못지않게 쉽게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프로딩 다니다 보면 이 팬더 플레어가 긁히거나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는 팬더 플레어를 하나 갈기 위해서는 휠 하우스 안에 하우징도 떼어내야 되고 여러가지 좀 조금 귀찮은 작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 그 연결 부위에 핀이 꼽혀져 있는 자리가 좀 부러져서 기존의 거와 잘 안 맞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브론코 팬더 플레어는 용이하고 좋은 걸로 보입니다. 이 타이어는 일단 37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상당히 크죠. BF 굿리지 KO2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사이즈는 37에 12.5에 17 LT 타이어, 그러니까 라이트 트럭이라고 표시되는 LT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완벽한 37인치 풀 사이즈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휠은 비들락 휠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진에는 하드탑 모델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과연 소프트탑 모델이 그 브론코 랩터에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뒷면에 딱 보면 확실히 기존 브론코보다는 뭔가 거대하다는 느낌이 들죠. 물론 양 사이드에 그 팬더 플레어가 넓어져서 차가 더 와이드해졌다는 느낌 말고도 기존의 33이나 35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된 브론코보다도 더 큰 37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 마운트에 보강이 필요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기존의 브론코에 사용되지 않았던 더 보강된 마운트가 브론코 랩터에는 달려 있고요. 차가 또 커지다 보니까 뒤에 브레이크 라이트도 표면이 더 넓은 그런 브레이크 라이트를 적용을 했네요. 뭔가 좀 커 보이고 웅장해 보입니다. 그리고 브론코 전용 배지가 들어가게 되고, 테일라이트도 기존 브론코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F150 랩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테일라이트가 적용이 됐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옆에서 딱 보게 되면 도어 사이드 스텝의 차이점이 보이시죠? 기존의 브론코에는 차체에 약간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의 락 슬라이더 부품만 들어갔다고 보면 이 브론코 랩터에는 포드 F150 랩터에 적용되어 있는 스텝을 할 수 있는 락 슬라이더가 들어간 것과 같은 비슷한 모양의 락 슬라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평소에 사용하기 편하지만 실제 오프로딩을 갔을 때는 약간은 좀 방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프로딩을 자주 가는 F150 랩터를 갖고 계신 분은 이 스텝을 다른 스타일로 변환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포드에서 같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 차는 어떤 엔진과 어떤 트랜스미션이 사용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기존의 F150이나 포드 브론코에 사용했던 엔진이 아니고 포드 익스플로러 ST란 모델에 사용된 3.0L 터보 엔진이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건 포드에서 이 엔진의 마력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 엔진을 사용해서 터보를 달았을 때 400마력 정도의 힘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 북미 기준인 토크 단위를 보게 된다면 415 파운드-피트 오브 토크가 적용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물론 이 예상치에서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랜스미션은 10단 자동 미션이 적용되게 되고요. 로우 레인지 기어비는 3.06 대 1 그리고 최종 감속비는 4.7 대 1 4.7 대 1이면 상당히 등판 능력이 좋을 거라는 그런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크롤링 비율을 보게 되면 67.8 대 1의 기어 비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론코 랩터에는 기존의 브론코에 없는 배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고요. 배기 자체의 바이패스 기능을 적용해서 배기 사운드를 더 증가시키는 기능이 첨가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기존의 브론코 갖고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외관의 디자인은 랩터가 출시한 다음에 그 랩터 부품을 갈아 끼워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포드에서는 이 부품을 상당히 비싸게 팔 거예요. 애프터마켓용 파트를 파는 다른 회사들이 빨리 만들어내서 판매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그 트랙 사이즈라고 해서 좌우 바퀴의 그 거리를 나타내는 용어가 트랙인데 기존의 브론코에 비해서 8.6인치가 넓다고 해요. 8.6인치면 대략 21.8cm 정도, 거의 22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브론코에 비해서 거의 22cm 정도 넓어졌다고 하면 엄청나게 넓어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타이어 사이즈까지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브론코가 갖고 있던 여러 부품들이 이 랩터만이 갖는 부품들로 교환이 됐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차가 커졌으니까 그만큼 기존에 갖고 있던 강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기능보다 더 좋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시스템적으로 교환된 점이 있을 거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브론코는 앞에 독립 현가가 적용이 되고 뒤에는 솔리드 엑셀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는 그 리어 엑셀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리어 엑셀이 적용이 됐고요. 제품은 다나 50이라고 합니다. 보통 44가 많이 적용이 되죠. 쇼업소바는 폭스 레이싱 제품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굵기가 자그마치 거의 한 8c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쇼업소바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쇼업소바는 새로 나오는 그 F150 랩터에 있는 쇼업소바하고 거의 같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쇼업소바 중에 뒤에 적용된 쇼업소바는 그 리저버 탱크가 익스터널로 되어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그런 쇼업소바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컨트롤 암도 새롭게 적용을 해서요. 앞바퀴는 최대 33cm,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뒷바퀴는 최대 36cm 정도까지 휠 트래블이 가능할 수 있게, 아티큘레이션이죠. 네, 휠 트래블이 가능할 수 있게 했고요. 기존의 앞바퀴 위쪽에 있는 그 컨트롤 암이 휠 트래블이 커지다 보니까 살짝 닿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그 모양에 비해서 좀 더 휘어져 있는 이런 모양으로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굳이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이건 당연한 거죠. 약간은 특징적인 것이 차가 점프하고 착지했을 때 바 모드에 사실 적용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막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아주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사실 차가 쉽게 점프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 댐퍼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좀 더 무리가 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댐퍼예요. 차체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댐퍼에 착지할 때 순간적으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한 댐퍼가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브론코가 갖고 있던 3,500파운드의 견인 능력을 한 1,000파운드 정도 더 늘려서 4,500파운드 정도의 견인 능력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4,500파운드가 딱 느낌으로 안와다 할 수 있잖아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2톤이 아주 살짝 넘는, 2톤하고도 한 40kg 정도 되겠네요. 한 그 정도의 견인 능력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반가워할 일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다 추가가 돼서 좀 더 강한 랩터에 어울리는
올리는 그런 기능으로 탄생하게 됐고, 랩터는 기존 브론코가 갖고 있는 접근각, 돌파각, 이탈각이죠. 그 각도들이 평균 4도 정도 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브론코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갖고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히 더 좋은 능력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뭐 이게 큰 어떤 감흥으로 오진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요. 자, 그럼 인테리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존의 브론코에 비해서 딱 달라진 거는 크게 못 느끼시겠죠. 물론 그 전용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 전용 시트는 기존의 브론코에 비해서 더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보강 기능이 들어간 시트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헬멧을 쓰고 운전을 해도 불편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는 나중에 시트를 업그레이드할 생각은 없고요. 자, 그리고 기존의 브론코에 있는 기능이지만 바닥에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그 후크가 달린 고무 바닥이 적용이 되고,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시트도 레자죠.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뭐 카페트 바닥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죽 시트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은 크게 느끼진 않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2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브론코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이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옵션으로 럭스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기존 브론코와 마찬가지로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현재 브론코를 갖고 있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부러운 건 바로 이 빅필러 크로스바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하드탑 모델에서 잡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안 났는데 오프로드 살짝 한번 발 담궜다가 나오니까 잡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론 이 잡소리가 항상 찌그덕거리는 건 아니에요. 불규칙한 도로를 지날 때 이럴 때 정도 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얼마 전까지 랭글러를 타다가 브론코로 바꿨잖아요. 근데 랭글러는 중간에 B필러에 스피커가 포함이 된 지지대 같은 게 하나 딱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지지대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로 지붕에서 잡소리가 나고 안 나고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포드에서 랩터에는 그 B필러 중간에 알루미늄 지지대를 넣었다고 합니다. 포드 말로는 비틀림 강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넣었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하드탑 잡소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충분히 이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 B필러가 기존 브론코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 B필러 중간 크로스바는 사다 낄 겁니다. 근데 얘들이 기존 브론코에 이거를 맞게 했을까요? 이거는 살짝 궁금해요. 아무거나 갖다 끼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이 필러에 랭글러에는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 브론코에는 커튼형 에어백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만에 하나 에어백이 터졌을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미리 막기 위해서 에어백이 걸리지 않는 쪽에 이렇게 딱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은 나무를 하나 잘라서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걸 다 뜯어봤다고 해도 그 에어백이 어떤 형태로 팽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포드에서 한 걸로 적용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리고 이 B필러 크로스바 말고도 기존의 브론코도 C필러에는 지지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 보강을 시켜서 또 하나의 지지대를 하나 더 넣었대요. 그 지지대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건 아니고 카본 파이버 제품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냐? 브론코 랩터는 시작 가격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 69,995불입니다. 거기에 데스티네이션 차지가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비용에 차를 사게 되면 딜러에서 붙이는 다큐멘테이션 피 정도 붙여서 사면 되겠죠. 물론 텍스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요즘에는 마크업이라고 해가지고 몇만 불씩 브론코에 아직도 붙이고 팔더라고요. 그런 건 사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차와 경쟁하고 있는 지프 랭글러 루비콘 391이란 모델이 생각보다 지금 판매가 좋습니다. 쉽게 살 수도 없고요.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포드에서 옳다고 나오고 더 좀 속도를 내서 차를 출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루비콘 392 모델은 76,395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작 가격 자체가 브론코가 더 저렴하죠. 물론 그 안에 있는 옵션이 다를지언정 루비콘 392는 8기통 모델이에요. 엔진도 완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내는 성능이라든가 차의 어떤 생김새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경쟁할 만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느껴지고, 기존의 루비콘 391을 계약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쩌면 브론코 랩터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포드에서는 현재 브론코 모델을 기다리고 있는 손님 중에 원하면 이 브론코 랩터로 계약을 전환해 준다고 하거든요. 뭐 전환한다고 해서 차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거나 이렇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랩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존 브론코 계약을 취소하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번 잘 따져보시고 고민해보시고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영상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니 정말 눈앞에 보이는 차는 없는데 뭔 이렇게 발표들은 많이 하고 도대체 손님들은 해놓고 어떻게 기다리게 되는지 참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요. 뭐 그냥 예약해놓고 답답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 모델을 구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안 돼서 이게 좀 더 빨리 나오니까 이 빨리 나온 거를 계약할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빨리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런 식으로 뭔가 손님을 자극하고 살짝 긁어서 자기네들은 경쟁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농락당하는 이런 느낌이 사실 좀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이렇게 차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좋게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 마냥 예전에 차가 수월하게 공급되던 시절만큼 그런 기쁨이 많이 있진 않아요. 차는 주질 않으면서 뭐 계속 새로운 차는 나온대 뭐 이런 식의 발표하는 느낌. 판단은 다 각자의 몫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를 바꿔야 되거나 새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사야 되는 분들은 더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결정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나중엔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한테 가져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제가 브론코 나오자마자 샀잖아요. 후회되는 면이 없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브론코를 바로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 브론코 랩터 모델이 처음 나왔다고 해도 아니면 아무리 루비콘 392 모델이 잘 만들어져서 나왔다고 해도 제3자적인 측면으로 멀리서 한번 쳐다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오늘은 특히 제가 갖고 있는 차에 더 상위 모델이 출시가 된다는 발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더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고 저도 궁금해서 자세하게 보게 됐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에 혹시 부족했던 거나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 뭐 라이브 방송에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곧 탈 예정입니다. 브론코 랩터가 아니더라도 일반 브론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같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